일단은 지금 도면을 보시면 되게 엄청 많이 있죠. 총 7장 정도 있는데요. 7장이 다 각각의 부품들이 아니라 결론은 이 뚜껑 하나예요. 이 케이스 하나. 근데 이제 치수들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여러 장으로 좀 확대해가지고 뽑다 보니까 이렇게 7장으로 나뉘어졌고요. 일단 제일 첫 장에 보시면 이런 도면이 있죠. 이런 모습. 이 모습은 그냥 참고용입니다. 도면이 진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는 여기다가 일일이 치수를 다 넣어주고 제가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잘 안 보여가지고 각각 이렇게 6장으로 나눴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거는 최종적인 모델링 모습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치수들이 세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지금은 제가 그리는 모습만 보세요. 직접 따라 하시다 보면 놓쳐가지고 이따 평가하실 때 어떻게 그렸는지 하고 까먹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는 것만 보시고 그러면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가장 저희가 크게 그릴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큰 틀을 정해야 되겠죠. 큰 틀은 일단 이 사각 박스예요. 근데 도면을 보시다 보면 이게 그냥 사각형이 아니라 이게 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그냥 사각형이 아니죠. 약간 사다리꼴 모양이죠. 그래서 탑뷰에서 스케치면 바닥에다가 이 모양의 스케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바닥을 찍고 스케치를 들어가서 라인으로 대충 이런 사다리꼴 모양의 스케치를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치수랑 구속 조건을 넣으면 됩니다. 구속 조건은 저는 이 미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 라인과 이 원점을 맞춰줄 거고요. 그리고 치수 구속을 이용해서 이쪽이 98이고 전체적인 높이가 73, 이 아래쪽이 93. 근데 치수를 넣다 보면 이렇게 막 삐뚤어질 거예요. 근데 이런 선을 잡고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잘 움직입니다. 얼추 모양 이렇게 맞춰 주신 다음에 그리고 계속 스케치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넣어도 되고 여기서부터 원점까지가 49입니다. 그럼 완전 구속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이런 사다리꼴 모양의 스케치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고 도면에서 여기를 보시면 전체적인 높이가 나와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위에다가 지금 스케치를 했고요. 이 스케치한 거를 이 전체적인 높이 215라는 치수만큼 돌출을 할 겁니다. 여기 익스트루드로 뭐 위로 하셔도 되고 아래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아래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215. 그냥 보기 편하게 위로 하겠습니다. 위로 215. 그럼 일단은 이제 사다리꼴 모양의 스케치가 돌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앞에
구가 있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구를 이제 붙였다가 구만큼 이제 이 사다리꼴 모양에서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에서 저희 어제 잠깐 배웠었던 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구를 갖다 붙일 면을 찍으라고 합니다. 저는 이쪽 면에다가 이제 위에서 바라봤을 때 사다리꼴 이 모양 이 스케치에서 좀 짧은 쪽이랑 긴 쪽이 있는데 짧은 쪽에 붙일 겁니다. 짧은 쪽에. 그러니까 앞면이 되는 거죠. 앞면. 이 앞면에다가 면을 찍고 그러면 구의 중심을 찍으라고 합니다. 구의 중심을 찍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로는 이제 스케치에서 점을 찍고 그 점을 기반으로 구의 중심을 찍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시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점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구의 중심을 찍으시는데 마우스 커서에 지금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 이런 빈 공간에서는 마우스 커서가 되게 자유롭게 잘 움직이죠. 근데 이런 모델의 끝부분, 뭐 꼭지점 뭐 이런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걸리는 게 있어요. 쭉 가다가 끝에서 한번 걸리고 이쪽 라인의 중심에서 한번 걸리고 다시 끝에서 한번 더 걸리고. 근데 저희는 이 중심 쪽에 그릴 거니까 이 윗라인에서 중심점, 그러니까 세모라고 뜹니다.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마우스 커서에서 이제 중간쯤에 갖다 대보시면 파란색으로 세모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이 선의 중심점이라는 거예요. 이 점이. 여기에다가 클릭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 구의 중심이 찍히는 동시에 구가 생성이 되죠. 지금 저희가 이 구의 크기가 SR25라고 나와 있어요. SR25. 구의 반지름이 25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다 25라고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구의 지름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반지름이 25면 지름이 50이겠죠. 그래서 50을 입력을 하시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메뉴가 뜨는데 여기도 오퍼레이션이 있죠. 저희 돌출할 때 오퍼레이션에서 뭐 조인한다거나 뭐 컷한다거나 듀바디 한다거나 있었는데 여기서 자동으로 이제 구를 이제 찍게 되면 컷으로 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상태에서 컷을 해버리면 이렇게 잘려 나가요. 혹시 이렇게 자르셨다 하시면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수정을 하는 방법은 이 아래쪽에 타임라인 혹은 히스토리가 이렇게 남는데 구 모양이 있어요. 가장 끝에. 구 모양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시 수정할 수 있게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컷이 아니라 잠시 뉴바디로 해놓는 겁니다. 뉴바디로. 그리고 OK를 합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브라우저를 보시면 바디 1이랑 바디 2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바디 1은 이 사다리꼴 모양을 이제 돌출시킨 거고 바디 2는 이 구가 되겠죠. 근데 구의 위치가 또 여기가 아니죠. 앞에서 한번 봐볼게요. 정면 뷰에서 한번 봐보면 구가 지금 구의 중심이 이 라인의 중심을 찍었기 때문에 이 위쪽에 달려 있습니다. Z축으로 한 이 정도쯤 내리면 되겠죠. Z축으로 보니까 도면을 보니까 이 맨 위에서 67.5만큼 내려오는데 맨 위가 아니에요. 자세히 치수를 봐보시면 치수선이 이 안쪽 선에 되어 있습니다. 안쪽 선에. 그래서 이 살의 두께는 지금 2.5죠. 그래서 이 맨 위에서 구의 중심까지는 70이 됩니다. 67.5에서 2.5를 더한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70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윗라인에 위치해 있는 이 구를 70만큼 내려야 되는 겁니다. Z축으로만.
X, Y 다른 축으로 안 움직이고 일자로 그냥 Z축으로. 저희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어요. 잘 보세요. 이 위쪽에 모디파이에서 무브 카피가 있어요. 무브 카피 제가 예전에 진짜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정확히 설명을 안 드렸어요. 무브 카피가 있는데 무브 카피를 실행시켜 보면 셀렉트 하라고 합니다. 어떤 걸 셀렉트 하냐? 저희가 옮길 거예요. 저희는 굴을 옮길 거니까 굴을 찍어 주시고 굴을 찍는 동시에 여기 많은 메뉴들이 나와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굴을 찍는 동시에 여기 메뉴들이 또 쫙 펼쳐지죠. 이 메뉴들은 보시면 X축으로 얼마만큼 거리를 움직일 것인가, Y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일 것인가, Z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X축 각도를 얼마나 비틀 것인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Z축으로만 70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Z축으로 마이너스 70을 해줍니다. 꼭 마이너스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70을 입력하시면 위로 올라갑니다, 구가. 그래서 마이너스 70을 입력하신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구가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다음에 지금 이 박스에서 이 구가 빠져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모디파이에서 어제 결합하는 거 컴바인 배웠죠. 컴바인 들어가신 다음에 타겟 바디, 툴 바디 있는데 결합할 때는 제가 그냥 무작위로 다 클릭하셔도 무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근데 뺄 때는 첫 번째 타겟 바디를 이 박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툴 바디를 이 굴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차례대로 박스 클릭하고 굴을 클릭하고 한 다음에 오퍼레이션은 어제 조인만 했었는데 조인이 아니라 컷으로 한 다음에 OK를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모양으로 빠지게 돼요, 구가. 전체적인 틀은 지금 다 잡은 상태예요. 이 틀을 잡고 나서 도면을 보시면 이게 뚜껑이다 보니까 안에가 텅텅 비어 있어요. 저희 텅텅 비어 있는 툴 혹시 이제 기억나시나요? 텅텅 비게 하는, 살을 파내는. 네, 맞아요. 쉘로 파내시면 돼요. 쉘로 파내시는데 이 살의 두께가 2.5예요. 2.5. 여기도 2.5. 여기도 2.5니까 모디파이에서 쉘을 들어갑니다. 쉘을 들어간 다음에 화면을 잠깐 회전시키고 이 뒷면을 찍어주는 겁니다. 굴을 생성한 반대쪽. 탑뷰로 봤을 때는 이 사다리꼴 모양에서 짧은 라인이 아니라 긴 라인 쪽 뒷면을 찍어주시면 살을 얼마만큼 남길 것인가 나와요. 저희는 2.5mm만큼 남길 거잖아요. 그래서 2.5를 입력을 해주시는데 꼭 그 아래쪽에 디렉션, 방향을 인사이드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아웃사이드로 한다거나 보스로 하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아웃사이드로 하게 되면 아웃사이드로 하고 2.5를 찍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아웃사이드로 해서 2.5. 살이 바깥으로 2.5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크기가 2.5씩 다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쪽으로 이제 전체적인 크기는 다 지정을 했고 안쪽에 살을 2.5씩 남길 거기 때문에 꼭 인사이드로 한다는 점. 그리고 기본값이 인사이드로 다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2.5 입력하시고 OK를 하시면 저희가 원하는 모양으로 파져야지. 그러면 이제 진짜 전체적인 틀은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도면을 보시면서 이제 세세한 이제 디테일을 잡아가시면 되는 건데 또 저희가 간단하게 돌출을 뭐 이런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윗면에 구멍을 하나 뚫을 수가 있어요. 도면에 보시면 아까 이 사다리꼴 스케치를 했었던 도면을 보시면 구멍이 윗면에 하나 있죠. 그래서 다시 퓨전으로 돌아간 다음에 스케치를 구멍을 뚫기 위해서 이 윗면에다가 원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이 윗면을 찍고 센터 다이마트 서클로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도면 봐가면서 치수를 넣으면 되겠죠. 원이 13파이고 원의 중심에서 끝점까지가 49. 그리고 중심에서 다시 끝점까지 높이가 19. 이거 예제하시는데 꼭 완전 구속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니시 스케치로 나가줍니다. 나가지고 홈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럼 위에 원이 스케치가 됐죠. 이 원을 익스트루드로 돌출을 시켜서 적당히 뺀 다음에 오퍼레이션 컷으로 하고 OK를 누르면 구멍이 뚫리게 되겠죠. 그리고 또 저희가 도면을 보면 또 그릴 수 있는 게 이 앞쪽에 구멍 두 개. 네, 네네. 구로요? 구로 뚫는 게 더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네, 구로 뚫으면 안 돼요. 네, 구로 뚫으시면 안 돼요. 구 위치 잡으시는데 근데 더 어려우실 텐데. 네, 그래서 이 앞면에 구멍을 두 개 또 뚫을 수가 있죠, 저희가. 그래서 이 앞면도 똑같이 위에 구멍 뚫었던 것처럼 스케치를 해서 뚫으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에서 이 앞면을 찍으시고 모델의 앞면을 찍으시고 똑같이 원을 두 개 그려주시면 됩니다. 원을 이렇게 두 개 그려주시고 스케치 디멘션으로 이 원이 각각 5파이짜리 원 두 개, 5파이, 5파이. 그리고 이 윗라인에서 첫 번째 5파이까지 중심 거리가 27.5입니다. 그리고 27.5만큼 내려온 이 5파이짜리 원에서 그 아래 원의 중심까지가 1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를 또 하셔야 될 게 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왼쪽에 보시면 라인이 두 개예요. 이쪽 뒤에 쪽 라인이 보이고 이 앞에 쪽에 라인이 보이는 거예요. 프론트 뷰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도면을 보시면
이 7.5라는 게 이쪽에서 끝에 라인에서 뽑힌 게 아니라 앞에 쪽 라인에서 뽑혔죠.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셔서 이 치수를 뽑으실 때도 이 끝 라인에서 뽑으시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라인에서 7.5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치수를 이렇게 7.5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 구속이 되었죠. 근데 저희 이 앞에서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도면을 보시면 구멍 말고 문자도 있어요. 그쵸? 저희 이 문자 쓰는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스케치에서 텍스트로 쓰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에서 텍스트로 쓰시는데 이 문자의 위치는 자유예요. 그냥 아무 데나 쓰시면 됩니다. 문자의 위치를 아무 데나 그냥 적당한 위치에다가 찍고 이런 툴박스가 하나 더 나오는데 첫 번째 텍스트에다가 뭐 쓰고 싶은 말 쓰시면 됩니다. 뭐 본인의 이제 자신의 성함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팀 이름 뭐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저는 이제 치킨프라고 썼는데요. 근데 한글을 쓰실 때는 한 글자를 더 써주셔야 돼요. 만약에 제 이름을 쓴다 할 때는 제 이름 이재진 이렇게 썼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끝에 한 글자를 아무 말이나 하나 더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글자 크기도 그냥 자유예요. 적당히 해주시고 그리고 이 위치를 다시 잡고 싶다 하실 때는 이 핸들을 잡고 다시 움직여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이 글자가 좀 두꺼웠으면 좋겠다 하시면 여기서 글자 두껍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케이를 하시면 이 스케치면에 제가 원하는 글자를 새겨 넣은 겁니다. 새겨 넣었다기보다는 스케치를 한 거죠. 이 상태에서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서 뻗쳐나와 볼게요. 그리고 이 원마저 돌출로 뚫어주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적당히 이렇게 빼서 뚫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뚫으셔도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뭐 다른 거 모델링 하실 때 지금 이 뒤에 상황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뚫는데 어떤 간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뚫으실 때 항상 이렇게 화면 돌려서 뭐 다른 게 뭐 잘려나가는 게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오퍼레이션은 컷으로 하신 다음에 오케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를 양각을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사라졌죠. 지금 이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저희 돌줄 하나 하면 스케치 사라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에 스케치를 찾아서 스케치 저는 제일 마지막에 했으니까 스케치 맨 마지막 거 스케치 5번이 되겠죠. 이거를 찾아서 눈을 켜주시고 그리고 제가 기입한 이 문자를 이제 양각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려운 거 없어요. 이것도 그냥 돌출로 하시면 돼요. 돌출로 이 문자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적당히 빼내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빼내면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 3mm 정도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다, 3mm도 너무 많은 것 같고요. 한 1.5mm? 이 돌출 시키는 것도 자유세요. 뭐 나는 이만큼 빼고 싶다 하시면 이만큼 빼세요.
그리고 이 스케치는 지금 돌출을 했는데 안 사라졌죠? 그러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눈을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면이랑 지금 윗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도면으로 돌아가 보면, 네? 아, 이 살짝 파진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아, 여기 구 쪽에 슬롯이요? 네, 이것도 지금 뚫어볼게요. 근데 이거 뚫기 전에, 예, 이것도 뚫게요. 사실 이거 뚫을 때도 이 스케치 5번, 여기 면에다가 그냥 스케치 슬롯 그린 다음에 뚫으셔도 무방해요. 다시 이 스케치에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크리에이트 스케치에서 똑같이 이면을 잡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스케치 여기다 한 걸 다시 써볼게요. 그래서 스케치 5번을 에디트 스케치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다 슬롯을 하나 그려서 빼볼게요. 크리에이트에서 슬롯, 센터 투 센터 슬롯으로 적당히 그려줍니다. 이렇게. 슬롯에 대한 게 여기 나와 있죠. 슬롯에 대한 사이즈. 슬롯의 라운드가 R5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앞에 2라는 것은 이 위에도 R5고 밑에도 R5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롯의 위치는 맨 위에서부터 첫 번째 라운드 중심까지가 65. 그리고 중심에 생기는 보조선의 길이는 15입니다. 그래서 치수 구속으로 이 라운드는 5가 되는 거고요. 5가 되는 거고 첫 번째 라운드의 중심부터 맨 윗라인 이거 잘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 지금 이런 선들이 이렇게 막 잡힐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선이냐? 네, 뒤에 선이에요. 뒤에 안쪽 이런 선들. 그래서 이 위에 선을 잡아서 치수가 65. 그리고 이 보조선의 길이는 15. 그리고 이 슬롯이 이 초록 색깔 Y축에 딱 붙으면 되겠죠. 저희 점이나 이런 거를 Y축에 붙일 때 쓰는 구속 조건이 홀리젠털 버티컬 구속이죠. 이걸로 이 점과 이 첫 번째 라운드의 중심점과 원점을 찍게 되면 이렇게 중심으로 위치를 하죠. 꼭 첫 번째 라운드 점을 안 찍으셔도 두 번째 라운드 점을 찍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한번 두 번째 라운드의 점을 찍어볼까요? 이 아래쪽 라운드의 중심점과 원점을 찍게 되면 또 똑같이 Y축에 가서 붙게 되죠. 슬롯 그린 다음에 피니시 스케치로 나와줄게요. 스케치가 아까 썼던 거라서 지금 눈이 감겨져 있는데 다시 눈을 켜주시고 슬롯이 지금 이 저희가 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뚫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스케치가 이렇게 붕 떠 있어요. 붕 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돌출로 슬롯을 잡고 마찬가지로 쭉 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퍼레이션은 컷으로 한 다음에 OK. 스케치는 이제 다 썼으니까 눈 감아주시고
그럼 이렇게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도면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이 안쪽에 디테일적인 부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 이 홀 말고도 이렇게 동그랗게 한 바퀴 도는 모양이 있죠. 이건 안 그리셔도 돼요. 제가 이거를 그렸었는데 그리고 출력을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표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구멍만 뚫으시면 됩니다. 윗면에.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뭐 아무거나 먼저 하셔도 돼요. 저는 이 뒤 바닥 부분에 이만큼 먼저 파주는 거를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도면을 찾아서 이 바닥 부분 얼마나 파지는지 나오는 도면이 여기 있죠. 이게 바닥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 메인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게 정면도라고 하면 정면도 아래쪽 그림이 바닥 그림이죠. 이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돌아가 있는.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또 빼내시면 되세요. 바닥에다가 이번에는 스케치면을 바닥을 잡고 이렇게 바닥을 잡으시고 여기에다가 라인으로 라인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파져 있는 거죠. 그리고 치수를 한번 넣기 전에 먼저 구속을 먼저 걸어 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 위에 라인이 이쪽 선이 일자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과장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홀리젠탈 버티컬 구속으로 이 선을 찍어서 일자로 만들어 주시고 지금 좀 잘 안 보이시죠? 이 모델이 좀 까매서. 그래서 제가 좀 보기 편하게 바디를 잠깐 꺼둘게요. 일자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모델의 이 외벽 라인이랑 이쪽 라인이랑 평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 도면을 보니까 이 외벽 라인이랑 이 안쪽에 파지는 스케치 저희가 이제 스케치할 거랑 평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자로 잘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약간 사선으로 잘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평행 구속이 있죠. 평행 구속으로 이 외벽 라인이랑 그리고 이 안쪽의 라인이랑 평행을 만들어 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쪽 외벽 라인이랑 이 안쪽의 라인이랑 평행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여기서부터 이 점까지가 93 93인데 이게 딱 정중앙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 움직여가지고 이게 바깥으로 삐져나가 버렸죠. 이럴 때는 이 한쪽에서
원점까지의 치수를 내주시면 됩니다.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93의 절반을 기입을 하시면 돼요. 93 나누기 2 하시면 위치가 딱 맞죠. 꼭 이쪽에다가 아니고 이쪽에다 두셔도 됩니다. 이쪽 끝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93 나누기 2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 바닥면에서 이 위쪽 라인까지가 높이가 24예요. 그리고 피니시 스케치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꺼뒀던 바디를 다시 켜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출로 영역 잡아서 이렇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평행을 안 해주셨다면 여기서 제가 평행 구속을 안 걸어줬다면 이걸 뺄 때 이 라인을 따라서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가 살짝 파지겠죠. 이렇게 따라서 빠지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각져서 이 안쪽에 벽에, 이 외벽 안쪽 벽에 흠이 날 겁니다. 그래서 꼭 평행 구속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케이. 이 부분이 원래 흠이 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흠이 났죠.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도면을 보시면 다시 도면을 돌아와서 이 꼭다리가 있고, 여기도 꼭다리가 아까 이제 한 분께서 발견을 해주셨는데 꼭다리에 대한 치수가 안 나와 있어요. 얼마만큼 돌출이 되는지 보시면 지금 이 꼭다리에 보시면 지금 B라고 되어 있죠. 이 B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 왼쪽 이쪽에 디테일 B라고 되어 있어요. B에 대한 자세한 치수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디테일 B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 안쪽 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저희 스케치를 지금 여태 구멍 같은 거 뚫거나 할 때 이렇게 면을 잡고 들어간 다음에 스케치하고 뽑아냈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박스를 그릴 때 이렇게 맞춘 이유가 있어요. 이 아래쪽 라인을 이 Y축이랑 이 원점에다, 이 원점을 이 아래쪽 라인의 중심에 맞춘 이유가 스케치를 이 중심에 하기 위해서 한 거, 이제 맞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면 스케치를 이렇게 면을 찍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 면을 찍고 들어갑니다. 저희 기존에 있는 이 세 면 중에 이쪽 면을 찍고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케치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화면이 옆으로 돌아갔는데 스케치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쪽 면에 스케치가 되는 게 아니고, 스케치를 나와 보시면 중심의 스케치가 되는 거예요. 이쪽 면에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중심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고 제가 스케치 이 모양으로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두 개가 있죠. 원이 두 개가. 큰 원, 작은 원. 근데 이 두 원은 동심원이에요. 동심원. 그리고 치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원의 중심까지가 8.5. 그리고 바닥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높이가 13. 그리고 이 큰 원은 4.5파이가 되고요. 그리고 안쪽 원은 2.3파이가 됩니다. 도면을 보시면 2.3파이 옆에 지금 dp3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이 2.3 하고 뒤에 dp3이라고 되어 있는데 dp라는 것은 이 원의 깊이가 3이라는 겁니다. 2.3파이짜리 이 원의 깊이가 3mm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출을 시킬 때 이거 2.3파이는 잡으시는 게 아니고요. 이 4.5랑 2.3파이의 이 영역들 있죠. 사이 영역들. 이 영역만 잡고 뽑으시는데 얼마만큼 돌출을 해야 되는지 치수가 안 나와 있어요. 3mm 하시면 됩니다. 3mm. 이거는 도면에 지금 다 적어두세요. 3mm 돌출시킨다고. 이 꼭지는 3mm가 돌출을 한다. 네? 네, 맞아요. 돌출 3mm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퓨전으로 돌아가 보면 스케치 이렇게 완료하시고 피니시 스케치 하시고 그리고 다시 바디를 살려두고 보시면 뭐 이런 라인이 빨간 라인이 생기고 이렇게 스케치가 붕 떠 있죠. 이 빨간 라인은 왜 생기냐면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빨간 라인이 생긴 이유는 제가 치수를 뽑을 때 지금 이 스케치는 이 가운데 붕 떠 있는 상태인데 이 라인을 참조해 가지고 치수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 라인도 참조를 해서 이 원에 대한 치수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냥 잠깐 표시를 해놓은 건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돌출을 할 겁니다. 돌출. 익스트루드로 이 안쪽 영역 말고 이 바깥쪽 영역만 잡아서 돌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잠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스타트 지점을 바꿔줘야 돼요. 돌출이 시작되는 지점. 저희는 어제 프로파일 플랜만 써봤죠. 그리고 옵셋 플랜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쓰셔야 될 거는 프롬 오브젝트입니다. 프롬 오브젝트. 프롬 오브젝트라는 게 객체로부터 이제 돌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선택하는 객체로부터. 객체 혹은 면이 되겠죠. 프롬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저는 이쪽 면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돌출을. 그래서 이쪽 면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쪽 면에서부터 3mm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 값을 3을 입력을 하는데 보시면 방향이 이쪽으로 3mm가 아니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입력을 해줍니다. 마이너스 3.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스케치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돌출을 할 겁니다. 돌출.
네, 맞아요. 도면 보시면 아, 그러네요. 여기 지금 여기 치수가 잘못 뽑혔네요. 이럴 수가 있어요. 치수를 뽑으실 때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라인을 이렇게 잘 잡고 이렇게 뽑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보기 쉬우시라고 바디를 끄고 이렇게 뽑다 보니까 이쪽 라인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뽑으셔야 돼요. 아까는 이쪽 라인을 잡고 13mm라 했는데 최바닥면에서 13mm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익스트루드 돌출로 이쪽 영역만 잡아서 이쪽 영역을 이번에 아까는 이쪽에 했으니까 이번에 반대쪽부터 해볼까요? 반대쪽 시작 지점을 프로파일 플랜이 아닌 프롬 오브젝트로 해서 이쪽 면을 찍으시고 이쪽 면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쪽 면에서 3mm가 이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오브젝트는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옵셋은 건너뛰고 저 여기다 돌출시킬 거리를 기입을 하죠. 여기다가 3mm만큼 돌출이 되면 된다. 해서 3을 기입을 하시면 기입을 했을 때 3을 기입을 했을 때 먼저 이만큼 돌출이 된다라고 형상이 나와요. 그리고 방향이 이쪽이 맞으면 그냥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해줘야겠죠. 반대쪽도 다시 살짝 회전을 해서 스케치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써먹을 거니까 그래서 익스트루드로 다시 이쪽 영역 잡고 스타트 지점을 프롬 오브젝트로 변경을 한 다음에 이쪽 면에서 시작을 할 거니까 이쪽 면 찍어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여기다 3mm를 기입을 하는데 방향이 이렇게가 아니죠. 일단 돌출을 시키셨을 때 이렇게 수치를 기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된다는 것은 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잘리면 안 되니까 앞에 3이 그냥 3이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3mm를 기입을 해주고 오퍼레이션은 마찬가지로 조인을 한 다음에 오키를 하시면 양쪽에 꼭다리가 생기죠. 꼭다리가 생기는데 제가 이 외형만 잡았기 때문에 이 안쪽은 파져 있는 상태예요. 아까 말씀드린 2.파이가 이제 뒤에 DP3이라는 게 붙었었잖아요. 지수에. 여기가 깊이가 3mm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출을 이 외형만 잡은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지금 하면서 보니까 아까 이 바닥에서 뚫을 때도 여기가 살짝 잘려 나갔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랑 이 바닥 쪽이랑 아까 여기에 잘려 나간 거구나. 네. 이거는 저희 이거 이 스케치였죠. 스케치 그냥 이렇게 하시고 여기가 지금 저희가 살이 다 2.3mm죠. 2.5mm죠. 지금 아까 쉘로 뺐을 때 2.5mm만큼 다 살을 남겨뒀어요. 그래서 여기 돌출이 이거 네, 이거 돌출을 2.5만큼만 하세요. 이렇게 확 빼지 마시고 바닥 쪽에 이거를 파내실 때
확 빼지 마시고 2.5mm만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5 하면 살짝 파지게 되는데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을 때 티 하나도 안 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돌출로 뺀다기보다는 스케치를 하나 더해서 저희가 안 배웠는데 로프트라는 기능으로 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희 돌출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돌출로 그냥 2.5mm만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 하나 남았어요. 이 왼쪽 아래 디테일 C, 이걸 봤는데 디테일 C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오른쪽을 보니까 C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퓨전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더 보기 쉽게 편하게 보여드리면 제가 섹션을 나눠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에 그냥 챔퍼를 넣으라는 뜻입니다. 사실 도면에 제가 챔퍼 표시라고 딱히 안 해놨어요.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깎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챔퍼로 하실 거고 이제 조금 생각을 조금 이제 유동적으로 좀 못하신 분들께서는 그냥 스케치를 해서 깎아버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챔퍼로 깎으시면 편할 겁니다. 저희가 이 살의 두께가 2.5mm잖아요. 그쵸? 살의 두께가 2.5mm고. 근데 이 깎인 부분을 제외한 이쪽 평면 부분이 지금 1mm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위로 깎인 게 1.5mm가 되겠죠. 그리고 각도가 45도예요. 깎인 게. 그러면 저희 어제 배웠던 챔퍼라는 기능 중에 필렛 말고 챔퍼라는 기능 중에 이 기본적으로 챔퍼 타입이 이퀄 디스턴스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퀄 디스턴스는 깎이는 각도가 무조건 45도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 라인을 이 챔퍼로 1.5mm만큼 깎으시면 됩니다. 하고 OK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다 끝이 났어요. D요? 아,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맞아요. 저희 이제 뒷면 보시면 단이 있죠. 단. 보시면 도면에도 보시면 꼭다리 위쪽에 이렇게 단이 있어요. 단이 져 있죠. 이 단에 대한 게 방금 말씀해주신 이 디테일 D예요. 맨 마지막 장. 이 D가 조금 어려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스케치해서 빼면 되는데 보시면 먼저 스케치부터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스케치에서 면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 남아있는 2.5의 살 부분을 잡으셔야 돼요. 뭐 이쪽 잡으셔도 되고 이쪽이 잡으셔도 되고. 그래서 스케치를 이렇게 들어가서 2.5 이 가장 이 뒷부분이죠. 가장 뒷부분에 살을 잡아서 스케치를 들어가서
도면을 보시면 지금 이 외벽에서 이 안쪽 라인까지가 1.5고 전체적인 살은 2.5죠. 그래서 이 외벽 라인을 이 안쪽 라인까지 1.5mm 옵셋을 할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스케치 툴 중에서 이 모디파이에서 옵셋 배웠었죠. 옵셋. 이 옵셋 들어가시고 저희는 필요한 라인이 이 라인. 내 라인이 지금 여러 개가 잡히죠. 한꺼번에 통째로 잡히게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인을 딱 선택을 했을 때 이 빨간색으로 지금 옵셋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이게 아니잖아요, 저희. 그래서 일단은 지금 1mm라고 지금 기입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1.5mm고 방향이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근데 선이 사라져요. 이거는 저희가 이 살이 두께가 지금 2.5인데 이쪽 라인이 안쪽으로 1.5mm 들어오고 이쪽 라인이 안쪽으로 1.5mm가 들어오면 이 선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경고가 뜨죠. 그래서 사실 이 끝쪽 라인만 잡히게 되면 이 옵셋을 쓰게 되면 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스케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라인으로 크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시고 치수를 넣기 전에 마찬가지로 구속부터 해줄게요. 이 외벽이랑 이 라인이랑 평행이 돼야 됩니다. 평행. 이 라인이랑 평행. 네? 아, 네, 맞아요. 지금 9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직 구속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딱히 평행 구속을 안 걸어줘도 되네요. 그럼 치수만 바로 넣을게요. 치수로 여기서부터 이쪽 위쪽 라인까지가 1.5. 그리고 외벽부터 이쪽 라인까지가 1.5. 마찬가지로 이쪽 오른쪽도 여기가 이 라인이랑 1.5. 여기는 수직 구속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직각 구속으로 이거랑 직각이다. 각도가 아니라 치수로. 그래서 각도가 뽑히지. 이렇게 자꾸 안 될 때는 라인을 지웠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수직 구속을 걸었었는데 그게 안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시 걸으니까 치수가 잘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시고 완전 구속이 된 걸 확인하신 다음에 피니시 스케치로 나옵니다. 그리고 돌출을 하면 되겠죠. 이 안쪽 영역. 제가 이 라인을 그렸는데 2.5mm 이 살 부분의 라인을 하나 그렸는데 안쪽 라인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안쪽 영역. 선택을 하시고 거리값은 3이 되겠죠. 3을 입력을 했을 때 보면 위로 돌출이 되죠. 근데 저희는 빼야 되니까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각도입니다. 각도. 제가 이 윗면에다 지금 스케치를 했잖아요. 윗면에다가 라인을 이렇게 그려서 이쪽 영역만 잡아서 3mm 돌출을 하는데 지금 이쪽에 각도가 있어요. 88도라는 각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돌출을 시킬 때 제가 각도를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88을 입력을 해볼게요. 근데 이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88도가 아니라 여기 이쪽 라인에서 이쪽 영역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이쪽 각도가 이쪽에 저희가 이쪽 영역을 잡았잖아요. 이쪽 영역. 이쪽 영역을 잡았고 돌출을 시키려는데 88도를 입력하니까 확 벌어져요. 돌출시키는 게.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 수직으로 된 가상선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림을 좀 잘 못 그렸는데 제가 칠판에다 그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살짝 거상을 해서 그려서 지금 저희가 영역을 여기를 잡았잖아요. 맞죠? 그리고 돌출이 이만큼 지금 3mm만큼 돼야 되는 건데 이 돌출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도가 이제 있으면서 돌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각도를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88도라고 도면에 나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돌출이 지금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일자로 돌출을 한다고 하면. 근데 이게 각도를 이렇게 줘서 돌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이만큼의 각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림이 조금 애매한데 이쪽 각도가 88도예요. 그러면 이거 되게 막 수학 문제인데 억각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이 88도면 이쪽도 88도예요. 네, 맞아요. 결론 그냥 2도 하라는 거예요, 2도. 여기가 2도라는 거예요, 2도. 그래서 다시 퓨전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 각도에다가 88이 아니라 2도를 입력을 해주시면 2도가
네, 마이너스 2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2도를 하시면 일단은 근데 2도를 했을 때 될 때도 있어요. 2도를 했을 때 보시면 각도가 저희가 원하는 각도가 이렇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2도. 조금 어렵죠. 그래서 컷 한 다음에 오케이 하시면 왜 또 안 잘리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 안쪽 영역만 제가 잡아서 했는데 전체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전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자, 스케치를 지금 이 디귿자로만 했잖아요. 디귿자로 말고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라인으로. 그래서 이 안쪽에 크게 영역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이 상태에서 피니시 스케치하고 이 영역을 스케치한 거예요. 방금. 피니시 스케치하고 익스트루드로 다시 이 영역을 잡은 다음에 3mm만큼 돌출이 되고 마이너스 3mm만큼 돌출이 되고 각도는 2도. 근데 방향이 이게 아니니까 영역을 제가 또 잘못 잡았어요. 이쪽까지 포함해서 잡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2도로 하고 컷한 다음에 오케이 하시면 이게 맞는데 지금 여기 또 살이 삐져 나왔죠. 모델링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변경을 다시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이쪽 라인을 연결을 해줬는데 또 하나의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보자면 라인을 바깥쪽에다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익스텐드로 그려준 선들을 연장을 시켜주고 트림으로 여기 잘라주고 직각이에요. 반대편이 직각 구속을 그럼 한번 넣어볼까요? 직각 구속이 안 들어가죠. 그럼 직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 쪽 각도가 지금 다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직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수로 그냥 대충 10mm 넣어줍니다. 10mm. 그리고 스케치 나오고 다시 돌출로 이렇게 여유롭게 그린 이렇게 빼낸 영역까지 같이 잡고 이 안쪽 영역도 잡고 이게 이걸로 하고 마이너스 3 하고 마이너스 2 조인이 아니라 컷으로 하고 하고 오케이.
하시면 단이 이제 생기죠. 이거 조금 많이 어려웠죠. 제가 설명을 이제 좀 혼동이 생겨서 가지고 제대로 못 드렸는데, 결론은 스케치를 하시는데 지금 이쪽 라인에서 디귿자로 이렇게 그리는 것은 하실 수 있으시겠죠. 디귿자로 이렇게 그려서 간격이 각각 1.5mm씩, 1.5, 이 위에도 1.5, 이 왼쪽에도 1.5, 1.5mm씩 간격이 떨어진 라인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여기를 여유롭게 제가 뺀 거예요. 이 아래쪽 라인을. 자, 라인을 처음에 여기 10mm 안 빼고 이 라인을 이렇게 연결을 해줬죠. 지금 대충 이쪽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돌출을 했을 때 아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좀 보여드리기가 지금 좀 애매한데, 아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라인을 이렇게 위치를 했었을 때 그 상태로서 돌출을 했는데 이 끝쪽에 살이 조금 남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살까지 제가 없애기 위해서 이 라인을 이렇게 여유롭게 뺀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여기는 일단 제가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10mm라고 그냥 임의로 지정을 한 거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마지막에 저도 잠깐 막 헷갈리고 이래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네, 이렇게 하시면, 근데 사실 이 마지막에 이 단 내는 거는 중요하기는 해요. 이게 단이 나져 있어야지 나중에 조립을 할 때 조립이 되거든요. 잘 껴지고. 그래서 저희 지금 10분 쉬었다가 곧 이제 점심시간인데 10분 쉬었다가 점심 먹고 저희 평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평가를 하는데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또 이제 상대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뭐 평가 기준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봐보고 눈이 띄게 잘하시는 분 제가 5분 이제 선발을 할 거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저희 이 설명 되게 길게 했는데 15분 쉴게요. 15분. 15분 쉬었다가 밥 먹고 하겠습니다. 저 구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구. 구를 하기 전에 지금 대충 이런 박스를 먼저 만들었죠. 저희 사다리꼴 모양 박스를 만들어서 구를 여기 앞에다가 만든 다음에 구 모양대로 빼냈어요. 그거 하는 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크리에이트에서 이제 구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이제 스피어 여기 들어가서 저는 이 앞에다가 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세모를 찾으시려고 하시는데 면을 먼저 찍어야 돼요. 구를 만들면 저는 이쪽 면이니까 이쪽 면을 먼저 찍어 주시고, 그리고 면을 찍은 다음에 중심점을 찾는 겁니다. 이 위쪽 라인에서 지금 세모 모양으로 중심점이 나타났죠. 그때 중심점을 클릭을 해주시면 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구가 지금 R25니까 이제 지름을 저희는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지름은 R25의 2배인 50이 되겠죠. 50을 입력을 하시고, 오퍼레이션은 컷이 아니라 뉴바디로 합니다. 뉴바디. 일단은 구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뉴바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구 만드는 거는 이제 다 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 구를 이제 옮겨야 되겠죠. 위치가 이 위쪽이 아니고 살짝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브 카피로 이 모디파이에서 이 아래쪽에 무브 카피가 있어요. 무브 카피. 이걸 들어가시면 이런 상자가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셀렉션, 저희 옮길 객체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구를 옮길 거니까 구를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하는 동시에 거리를 얼마만큼 옮길 것인지 X, Y, Z로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게 이런 메뉴들이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저희는 Z축으로 내릴 거니까 지금 도면을 보시면 구가 지금 67.5만큼 내려와 있죠. 그래서 아까 2.5랑 같이 해가지고 70만큼 내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화면 다 봐주세요. 화면. 도면에 대한 수정이 있어요. 도면에 대한 수정. 지금 제가 이 맨 위쪽에서 구를 70만큼 내리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70이 아니라 67.5만큼 내리세요. 67.5만큼. 70이 아니고 처음에 이 지점 구 만들었죠. 이 위치에서 이 아래쪽으로, Z축 아래쪽으로 저희가 마이너스 70만큼 내렸었는데 마이너스 70이 아니라 67.5만큼 내리세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있어요. 자, 이걸로 미리 이제 모델링을 하고 나서 이 모델링 된 거 가지고 제가 오토캐드로 치수를 다 뽑아냈는데, 제가 이 치수를 뽑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가 잘못 뽑았어요. 그래서 70을 내리는 게 아니라 67.5를 내리는 게 맞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구를 이제 여기까지 만드는 거는 하셨어요. 이제 구를 내려야겠죠. 구를 내릴 때는 쓰는 이제 툴이 모디파이에서 무브 카피예요. 무브 카피. 무브 카피로 첫 번째 셀렉션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옮길 객체를, 저희는 구를 옮길 거니까 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Z축으로만 내려가면 되니까 이 아랫방향 Z축으로 마이너스 67.5만큼 입력을 하신 다음에 OK를 합니다. OK를 하면 지금 왼쪽에 브라우저를 봤을 때 저희가 아직 결합이나 뭐 빼거나 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 1이랑 바디 2가 따로 있죠. 바디 1은 이 처음에 만든 박스가 되는 거고, 바디 2는 구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컴바인에 들어갑니다. 모디파이에서 컴바인 들어가시고, 처음에 타겟 바디는 이 박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툴바디는 이 구가 되는 거예요.
차례대로 박스랑 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컴바인 들어가 볼게요. 다시 컴바인에서 타겟 바디고 툴 바디고 난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차례대로 박스랑 구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오퍼레이션에 컷으로 되어 있는 것만 확인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구가 잘려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바디도 하나만 남게 되는 거죠. 브라우저의 바디도. 제가 이거 미리 작업한 건데 이것도 지금 스케치를 되게 여러 번은 했는데 결론은 바디 하나뿐이에요. 이 바디 하나만 되면 됩니다. 최종 결과물은. 이 제품이요? 이거 저희 5주차 때 조립할 거예요. 방향제요, 방향제. 네. 네. 방향제 뚜껑이에요. 이쪽 슬롯으로 뚫린 부분이 분사구고요. 그래서 제출을 해주시면 이제 다 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출력을 해드리는데 직접 모델링 하신 걸로 출력을 해드리는데 다 안 되신 분들은 제 걸로 출력할 거예요. 제 걸로 출력해서 그 이제 앞에 치킨프라고 제가 이제 이니셜을 새겼는데 이제 치킨프 말고 따르게도 이제 새기고 싶잖아요. 근데 모델링 이제 다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이 치킨프로 새겨진 거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저 한 가지 더 정정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아까 전에 맨 마지막에 했었던 것 중에 이 뒷면에다 단내는 거 있죠, 단내는 거. 단내는 거를 제가 10mm만큼 이렇게 빼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도면을 제대로 안 보고 했었어요. 보니까 아예 바깥으로 다 단이 바깥까지 다 잘리는 게 아니고 이 안쪽까지 잘려요. 그래서 스케치를 하실 때 바깥으로 이렇게 10mm까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도면에서 빠진 치수가 하나 있는 겁니다. 이쪽에 이거 화면 봐주세요. 이거 도면에 써주세요.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가 4.5mm입니다. 이거 다 도면에 써주셔야 돼요. 4.5mm. 3번이라 써진 도면에 있어요. 3번이라 써진 도면에 왼쪽 위에 그림에 4.5mm 꼭 써주세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다 뺀 다음에 아까 돌출을 시켰었을 때는 이렇게 아예 다 잘려 나갔잖아요. 이렇게 잘려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4.5mm가 아니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치수가 이 선이 4.5mm여야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 나가고 다시 돌출을 해볼게요. 다시 돌출로 이렇게 영역 잡아서 아까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2도였죠. 그래서 오케이 하시면 완전히 바깥으로 다 잘려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려야 됩니다. 네네, 턱이 4.5가 남아야 됩니다. 네. 저희 평가하시기 전에 지금 화면에 제가 순서를 적어놨어요. 첫 번째로 전체 돌출시키는 거 있죠. 사다리꼴 모양. 사다리꼴 모양 먼저 전체 돌출시키고 그 다음에 구를 만든 다음에 구의 위치를 지정하고 그 다음 구를 뺀 다음에 쉘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각 면의 디테일 하나씩 잡아가시면 되는데 쉘을 만약에 건너뛰고 아니 이쪽에 안 하고 전체 돌출을 먼저 한 다음에 쉘을 하시게 되면 모양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9까지 다 하신 다음에 쉘을 하시는 거예요. 꼭 이 순서로 해주세요. 꼭 이 순서로. 저희 지금 3분 정도 남았는데 아니요. 끝나는 시간은 저희 맥시멈 6시예요. 네, 다 하시면 제출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제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프린트는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네, 저한테 제출하시면 제가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첫 번째 저희 나눠드린 첫 번째 장 보시면 예제 이제 문제 첫 번째 장 보시면 이 오른쪽 하단부에 노트라고 있어요. 노트에 이제 보시면 도면 분석하고 3D 모델링 진행할 것. 두 번째 스케치는 모두 완전 구독할 것. 그리고 제출할 때는 다 하셨으면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갈게요. 그리고 평가하실 때는 저한테 질문해도 제가 뭐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출할 때는 저희 퓨전에서 그냥 저장 세이브 버튼 말고 이제 익스포트를 하시게 되는데 이거 잘 모르신다 하신 분은 그냥 손만 들어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다 하시면 손만 들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제가 USB에 이제 파일 담아갈 거고요. 네, 맞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익스포트를 하시는지. 지금 저장을 하게 되면 저희 이쪽 데이터 패널에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USB에 담아갈 거라서 그냥 저장이 아닌 이 파일에서 쭉 아래쪽에 중간쯤에 익스포트라고 있어요. 익스포트. 이제 내보내기죠. 내보내기. 이걸 누르시면 이제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파일 이름은 이제 본인의 이제 성함 써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저 같은 경우 제 이름을 쓰고 그냥 이름만 써주세요. 이름만 쓰시고 여기서 아래 로케이션의 오른쪽에 점점점이 있는데 이 점점점 눌러보시면 이제 제가 USB를 꽂아서 여기에 담아갈 겁니다. 제가 여기 꼭지 만드는 거랑 여기 파는 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먼저 지금 얼추 여기까지는 다 하셨죠? 그래서 여기 꼭지 만드는 거는 스케치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저희 크리에이트 스케치 들어가시고 되게 많은 분들이 이 면이나 이 면을 찍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네. 근데 이 스케치 면을 찍으실 때 이 모델의 면을 찍으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바디를 잠깐 숨기고 저희 맨 처음에 스케치막 연습했을 때 이 세 가지 평면에서 찍고 들어갔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바디의 중심에 있는 스케치면이 있어요. 이면이 있죠, 이면. 이면을 찍으시면 됩니다. 바디의 중심에 있는 스케치면. 세 가지 평면 중에 바디의 중심에 있는 면을 찍으시면 화면이 이렇게 혹은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회전하셔가지고 이렇게 돌려주시고 스케치를 하시면 됩니다. 원이 두 개가 있죠. 원 두 개 그리고 디멘션으로 작은 게 2.3파이, 큰 원이 4.5파이죠. 그리고 이 모델의 바닥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의 높이가 13이었나요? 네, 13. 그리고 이 모델의 뒷부분 여기서부터 이 중심까지가 8.5인가요? 네, 8.5. 이렇게 해서 구속을 다 해주신 다음에 피니시 스케치로 나와줍니다. 나와주고 홈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회전을 해서 보면 이 중심에 지금 스케치가 돼 있어요. 그쵸? 네, 많은 분들께서 이쪽 면에다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쪽 면이나 이쪽 면에. 이쪽 면에, 이 바깥쪽에 이 모델의 면에다 하게 되면 안 되는 게 이게 그냥 직사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이에요. 그래서 이쪽 옆에 면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하게 되면 스케치가 기울어져서 돼요. 스케치가. 그래서 꼭 이 중심에다가 스케치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돌출을 한번 해볼게요. 돌출. 크리에이트에서 익스트루드로 저희는 이 원이랑 이제 큰 원이랑 작은 원 사이의 경계 여기만 찍어줍니다. 여기까지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찍어주시고 이 돌출 옵션에서 스타트 지정을 바꿔주는 겁니다. 프로파일 플랜이 아니라 프롬 오브젝트로요. 프롬 오브젝트는 시작 지점을 제가 지정한 임의의 면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돌출을. 그래서 저는 이쪽 면을 찍어줄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프롬 오브젝트를 누르게 되면 그 밑에 오브젝트가 하나 더 생기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돌출이 시작되는 부위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쪽에서 돌출이 시작될 거니까 이쪽을 클릭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돌출되는 게 3mm가 돌출이 됩니다. 3mm.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디스턴스에다가 3을 적어주세요. 3. 근데 3을 적으면 이쪽으로 빠지죠. 근데 저희는 이쪽으로가 빠지면 안 되고 반대쪽으로 빠져야 되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마이너스 3mm 하면 저희가 원하는 모양으로 돌출이 되죠. 이 상태에서 오퍼레이션은 조인으로 하신 다음에 OK를 눌러줍니다. OK를 누른 동시에 중간에 있던 스케치가 사라져요. 나는 이제 스케치에서는 이제 퓨전 360에서는 스케치를 한번 돌출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돌출 나 할 거 다 했다 하고 한번 사라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 번 더 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 쪽에서 맨 아래쪽에 가장 최근에 한 스케치가 있을 거예요. 이거에 감긴 눈을
켜주시면 됩니다. 눈을 켜주시면 가운데 있던 스케치가 다시 나타나요. 이거를 가지고 이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익스트루드로 원의 이 바깥쪽 영역만 잡아서 다시 스타트 지점을 프롬 오브젝트로 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 면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돌출을. 이쪽 면을 찍어주시고 치수가 3mm 돌출돼야 되니까 3을 적어줍니다. 3. 3을 적었을 때 돌출이 이쪽 방향으로 잘 되죠. 그러면 그냥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꼭다리 만드는 거는 다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였던 이 안쪽에 답 만들기가 제일 어렵죠. 이건 스케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요. 스케치를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살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2.5mm만큼. 2.5mm만큼을 예를 들어서 지금 살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외벽이랑 이 안쪽 벽이랑 사이에 스케치를 하셔야 됩니다. 선을 이렇게 그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크리에이트 스케치에서 이쪽 면을 찍어 주셔야 돼요. 이쪽 면. 여기 제일 뒷면이 있죠. 제일 뒷면. 여기를 찍고 들어갑니다. 스케치를. 그리고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라인으로 그려셔도 되고 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각형으로 해볼게요. 사각형으로 그냥 임의의 점 찍고 임의의 점을 찍는데 대신에 이 외벽이랑 안쪽 사이에서 찍으셔야 됩니다. 살이 있는 부분에서 찍고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지금 구속은 다 하셔야 되고 돌출을 하시는데 이렇게 영역을 잡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디귿자로만. 이렇게 하고 만약에 제가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3mm가 되겠고 각도는 마이너스 2도예요. 그리고 컷 하면 잘린 것 같아 보이는데 안 잘렸어요. 안 잘린 게 보이시나요? 여기 살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 스케치를 다 하시고 돌출을 하실 때 영역을 이 디귿자로만 잡으시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 사각형도 다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컷을 하게 되면 확실히 이렇게 잘려 나갔죠. 이 전이랑 차이 보여드릴게요. 전에는 이랬어요. 이렇게 막혀 있었고 이 안쪽 영역까지 잡아서 전에 이랬는데 안쪽 영역을 잡아서 돌출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이렇게 잘려 나갑니다. 완벽히.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자면 크리에이트에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면은 가장 뒷면인 여기 살 올라온 부분이 되겠죠. 여기를 찍고 스케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각형을 그릴게요. 사각형. 여기 살 올라온 부분에다가 시작점 찍고 끝점도 오른쪽 하단부 살 올라온 부분에다가 찍어주시고 그리고 치수가
이 외벽에서 이쪽까지는 1.5. 나머지도 다 1.5가 되겠죠. 외벽에서 스케치선까지. 여기도 1.5. 점선이요? 아니요, 다 실선으로 나타납니다. 점선으로 나타나시면 여기 스케치 팔레트에서 이게 켜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벽에서 스케치선까지가 1.5. 그리고 여기는 1.5가 아니죠. 여기 바닥에서 아래 선까지가 높이가 4.5죠. 4.5. 제가 빠졌다고 한 치수 있잖아요. 4.5. 이렇게 하면 제가 사각형 그려준 것까지 다 됐어요. 그리고 피니시 스케치로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잠시 바디를 한번 숙여보면 이런 스케치가 돼 있어요. 이런 사각형. 그리고 이거 돌출을 해볼게요. 크리에이트에서 익스트루드로 이 안쪽 영역 잡아주시는데 여기만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 안에 사각형 부분까지 다 영역을 잡아서 돌출을 -3 그리고 각도는 -2도 한 다음에 오퍼레이션은 컷으로 한 다음에 오케이를 하시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잘립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우실 거예요. 이 단내기 하는 게 이제 선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